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비트코인을 많이 못 살까봐 마음이 쓸쓸해진 사운드머니입니다. 오늘은 명목화폐 시스템과 인류의 노예화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마이클 멜론이라는 분한테 샤웃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적금식으로 펀드 같은 거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통화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 주식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좋아하면서 이분의 골드 앤 실버 책을 읽고 왜 건전화폐가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의 통화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바탕에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한국어 버전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실버 아크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분이 유튜브를 개설하고 거의 처음 했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거의 한국의 마이크 멜론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분도 이제 금과 은 투자자인데 금과 은 그리고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채널, 추천하는 채널이고요. 이분들이 금, 은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목화폐의 엄청난 발행량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 2008년부터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통화량을 늘리고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통화를 발행하고 있는데 재무제표 늘어나는 양도 엄청나게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자본주의는 끝나고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중앙 집권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마이너스 이자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은행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우리한테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지는 거죠, 통장에 넣는데. 0에서 마이너스 1% 이쯤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이자율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인가 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넘어가거나 여러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나눠서 보관하고 최대한 이게 돈이 뺏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살아보지 않아서 이 기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좀 유럽의 중앙은행은 이제 거의 막장에 왔다. 유럽의 경제는 거의 막장에 온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라는 이제 시위대도 생기고.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피터 시프, 근데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자 경제 전문가죠. 비트코인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2011년인가 시위대가 월스트리트에서 시위를 했을 때 배틀을 떴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너희의 생각을 바꾸겠다,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배틀을 떴는데, 피터 시프님이 이 시위대들한테 한 얘기가 저의 언어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당신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시위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잘못된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너희들은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해서 시위를 해야 된다, 이것은 통화 정책의 문제이지 월스트리트의 잘못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통화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가 아닌데 사실상 이 통화 시스템 자체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들이 문제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월스트리트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터 시프가 계속 거의 2시간 정도 배틀을 뜨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 피터 시프의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 피터 시프 이 배틀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그 용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런 배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해서 10년 사이에 지금 이걸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피터 시프도 경제를 배우는 데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된 분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싫어하긴 하지만 이분도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존경. 피터 시프님 굉장히 존경하고요. 사람들을 불만에 차게 한 2008년 경제 위기 위에도 2020년에도 크게 한번 위기가 오면서 엄청나게 통화 발행량을 공급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블랙락 같은 금융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가정집들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공짜 돈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중산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통화국이 되니까 돈을 많이 찍어서 열심히 많이 뿌리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좀 걱정되는 뉴스였어요. K코인 이런 것도 얘기도 있었고 지금은 이게 조금은 딜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약간 뭐랄까 뭐 좌파 그리고 우파 이런 갈등이 좀 많죠. 하지만 제가 좀 걱정인 거는 이 좌파 우파의 갈등을 넘어서 지금 디지털 전체주의가 온다. 제 생각에 전체주의는 좌파 우파를 넘어서서 화폐가 확장이 되고 정부가 계속 커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좌파 우파를 넘어서는 더 큰 게 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공급해야 이제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통화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언젠가는 리셋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도 요즘 많이 들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근본 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MMT, 이제 화폐 무한 발행,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으로 통제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간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약간 크게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리셋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세계경제 포럼의 아티클인데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2030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프라이버시도 없으면서 그리고 나의 인생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티클을 저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빈민층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주는 어떤 물질적인 걸로 이제 살아가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자유인들의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아티클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그냥 주제 정도만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때는 진짜. 근데 지금 근데 이렇게 화폐가 발행되는 속도나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 속도를 보면 2030년에는 진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그냥 뇌피셜로 얘기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뇌피셜로 생각하는 이제 미래가 있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막 미국에서는 전역에서 이제 불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봤었고 이런 거를 제가 사는 곳에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막 내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혼란을 통한 문명의 재탄생이 아니면 1984 같은 디지털 통제 사회가 온다. 그래서 평화롭게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회에 살면서 통제가 되면서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그런 약간 상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회사의 주식들을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주식들을 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회사들이 사실상 이제 지구를 다 먹을 것이다. 디지털 통제 사회의 키가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미래를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밝고 어둡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 예상에 제가 이제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 회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평화롭게 갈 수도 있다. 평화로운 통제 사회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저의 내피셜을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이건 조지 게몬이라는 분이 만든 표인데요. 제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뒀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유튜브에서 갑툭튀 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경제에 대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웬만한 경제학자들보다 통화 시스템 그런 걸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자와 중앙 플래너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도표로 만든 건데 이분이 생각하시기를 우리의 이코노미, 경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우리의 트랜잭션 같은 게 이제 감시가 되고 금융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고 그리고 이제 AI가 사용이 됩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자유시장에서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이게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밸런스가 맞추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AI 덕분에 AI가 우리의 수요를 파악하고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 경제에 들어가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을 파괴한다. 규제 같은 것으로 중소기업을 없애서 큰 기업들이 다 통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큰 기업이 모든 걸 다 소유가 있으면 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고 사람들에게 소셜 크레딧 스코어를 부여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이제 점수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사람들의 크리티컬한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와 에듀케이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일종의 세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영화 같은 거를 봐도 어젠다가 있잖아요. 그 뉴스를 봐도 이제 꾸준한 어젠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이제 둘로 나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를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점점 사회 양분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put in front of the door theory라고 해서 사람들을 조금씩 이제 적응시키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엔 마스크고 두 번째는 주사 그리고 세 번째는 뭐 QR 코드로 동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후에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거를 확 지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으니까 작은 거부터 마스크, 주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말하자면 길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통해서 어떤 어젠다를 이끌어간다. 기후 변화 자체는 좀 논란이 많죠.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가 굉장히 두루뭉술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겁을 줘서 뭐 지구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큰 어젠다를 끌어오기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지 게머리 생각하는 사회주의 유토피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약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 소개했었던 제프 부스라는 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지금의 통화 시스템과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테크놀로지가 이게 맞닿으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어떤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어떤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미래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트코인을 사라, 비트코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책도 있는데 미래의 가격 The Price of Tomorrow 이 책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 게을러서 이 책을 읽진 않았는데 이분의 인터뷰는 꼬박꼬박 보고 있거든요. 이 책 내용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데 참 이게 깊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희망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영상 항상 이제 약간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비트코인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들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비트코인이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줄 혹은 동아줄과 같은 것이다.